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수도권 주요 도시를 잇는 철도망이 계획이 되어 있거나 개통을 앞둔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철도망이 확충이 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 출퇴근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통근 시간도 단축되고요. 풍부한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서 편의시설 이용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오늘도 교통 호재로 기대되는 지역들 많이 준비해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만나보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 그리고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채영 이사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그동안 못다한 거 빠르게 진행하시고 또 오늘 제가 이제 새로운 또 물건들을 부동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꼼꼼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김대진 이사님도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지금 저도 오늘 좀 몸이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감이 느껴지는데, 네,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이제는 한 달 남았죠. 2019년도. 거의 뭐 한 달 남았는데, 이제는 2020년도를 준비해야 될 부동산, 이런 지역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수 우위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매물 좋은 지역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시장에 대비해서 자, 오늘 네 가지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면서 부동산 성공 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부동산도 저희 재테크 매거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되어 있는 지역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역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유형은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치는 2호선 삼성역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7억 400만 원에서 11억 5,8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1번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으로 와봤는데요. 자, 강남구 내에서도 이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삼성동의 입지부터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 네, 이 삼성동 같은 경우는 노른자보다도 더한 핵심 완전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삼성동은 굉장히 큰 이 업무단지나 대형 고층 건물들만 있어서 이렇게 오피스텔 대로에 있는 오피스텔이거든요.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그런 오피스텔이고요. 우선 제가 이제 뭐 금액대로 좀 높다고 그랬는데 부가세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세 포함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그 희소성이 있고 또 대기업에서 건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보면은 굉장히 럭셔리하게 이 오피스텔이 평수가 다 뭐 12평에서 16평 정도 넓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곳은 조금 이 자재를 고급화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뭐 이 일반 고급화돼서 다 갖춰져 있는 뭐 한 3계층을 네 개층을 커뮤니티 시설로 다 갖춰진 곳이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제가 봐도 이 땅도 없거냐 대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삼성동이라고 해서 크게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치는 삼성역 바로 가까이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로에는 잘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예, 귀한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고 지금 아파트가 이쪽에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뭐 평당가 1억 시대다 그러는데 거의 지금 뭐 이쪽은 1억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금액대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라 가구 수로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실 수 있고 또 하나 가장 장점은 대출이 좀 용이하다는 겁니다. 대출이 60% 되고 뭐 신용에 따라 70%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출 활용하고 또 아니면 차익과 수익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알짜배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또 하나 이제 업무 단지가 여기 핵심이지만 지금까지는 강남역이 핵심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영동배로 지하와 코엑스부터 뭐 저 종합운동장까지 쫙 이렇게 테헤란로를 따라서 개발이 되면 여기가 이제 1번지가 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이곳은 업무 단지가 뭐 중심에서 좌우로 뭐 롯데칠성 이쪽에 서쪽에는 뭐 그 코오롱 부지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에 건설되는 거 삼성타운 뭐 또 양재 우면 쪽에 뭐 그 영구단지 또 영동대로 지하와 국제교류 부합지구 수세 역세권 또 개발이 되죠. 또 문정지구에 또 업무단지가 있죠. 이 업무단지의 중심지라서 뭐 임차 수요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월세가 굉장히 비싼데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내고 있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연봉자나 아니면 글로벌 시대라 외국에서 잠깐씩 쉬고 가는 그런 뭐 호텔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동은 정말 대형 업무타운 단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위치해 있고요. 이외에도 2호선 말고 다른 여러 노선들이 있는 교통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의 호재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변 호재는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 아주 주목받고 있는 곳이라고 그러죠. 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자동차 사옥이죠. 그게 지금 롯데타워보다도 연면적도 3배, 높이도 뭐 한 15m 정도 더 높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1번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곳이라는 거, 이런 곳 하나 갖고 있으면 굉장히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 그만큼 가치 있는 곳.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이 지금 내년 초, 올 연말에 하기로 했는데 내년 초부터 한 2, 3년 걸리는데 지하 6층까지 건설을 하는데 한 3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다른 지역도 지금 꾸준히 개발이 되지만 그래도 이 삼성동이 가장 크고 빨리 개발이 되는 지역이라는 점.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면 그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환산할 수도 없고 제가 뭐 상상이 안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또 그 옆에 뭐 잠실 종합운동장, 한강, 탄천 일대 기본 또 개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널찍하게 뭐 한국의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다, 국제 업무의 중심지다 일컬는데 저는 종합운동장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쪽을 쭉 따라가면 롯데타워가 지금 굉장히 또 뭐 관광타운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어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 그냥 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그런 곳을 제가 준비했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쪽으로는 뭐 롯데칠성 그 코오롱 부지 삼성타운 옆이죠. 또 그 옆에는 또 남부 터미널도 이제 앞으로 또 개발 계획이 있고 서리풀 터널에 또 정보사 부지가 또 대기업들이나 이렇게 또 개발 계획이 있고 또 그쪽에 사당 쪽에 복합 환승센터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업무단지나 이런 일자리가 약 한 120만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지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연계된 사무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사무실과 주거를 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 가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되면요. 더 많은 노선들이 삼성동을 좀 지나갈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들이 좀 지나가게 될까요? 네, 그 노선이 6개 노선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2호선 알고 계시겠고, 이제 KTX가 A 노선, C 노선, 앞으로 이제 남부 급행철도라고 그러죠. 그 D 노선이 또 지나갈 예정에 있고요. 또 KTX 동북부 그쪽이 지나갈 예정이고, 위례 신사선까지 6개 노선이 지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통의 요충지로 약 60만 인구, 60만이 그쪽을 이용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번화한 곳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굉장히 번화한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노선도가 이제 보시면 동북 쪽에서 KTX 지금 노선 그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 지도로도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위례 신사선도 지금 보시면은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동까지 강남을 아주 조밀하게 편하게 어디든지, 그래서 이 강남은 환승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금방 한번 환승하면 어디든지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뭐 현재도 굉장히 노선이 많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어디든지 갈 수 있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삼성동, 김대진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동이야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네. 강남 명실상부, 뭐 서울의 대한민국 심장부 중에 하나죠, 그죠? 삼성동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지역 중에 하나죠. 예,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매물 자체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강남의 평당 1억을 넘어서는 곳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동 같은 경우에 2억대도 지금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땅값도 정말 천정부지로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 지역이다 보니 주변의 개발의 개발들은 뭐 항상 백화점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삼성동 지역이고요. 그만큼 또 양질의 직장군이라든지 대규모의 업무타운들도 가까이 또 위치하고 있고, 일단 코엑스, 예,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예, 다양한 뭐 행사라든지 이벤트 뭐 등등, 뭐 호텔 등등 뭐 여러 가지 국제 회의라든지 등등도 많이 조성되고 있는 곳 자체가 삼성동 일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부, 서울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의 매물, 희소성 중에 진짜 갑 중의 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예, 삼성동 일대들은 나왔을 때 잡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서울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심장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심장 시세 전에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다 못 외워서 얘기를 드리는데, 뭐 북카페, 피트니스, 파티룸, 스크린 골프, 뭐 호실별 창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품격 로비에다가 또 이 주차도 발레 파킹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든 게 이제 뭐 최신식으로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뭐 좋겠고요.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요, 안 움직이네. 7억 4천만 원에서 11억 5,8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세 예상 금액은 5억 6천만 원에서 9억 2천만 원 예상하고요. 그래서 전세를 뭐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4,400만 원에서 2억 3,1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2년 후에 이게 완공이 되니까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만 있으면 2년 후에 뭐 무이자 또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되고요. 그래서 10%만 있으면 나중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아직까지는 좀 가벼운 걸음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수익을 예상하시면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출 예상금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뭐 2억 3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오피스텔 만나보셨는데요. 자, 시세 설명해 주실 때 7억 4천이 아니라 7억 400만 원이라는 점 여러분 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역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강동역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3억 1,500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이번에는 강동구로 와봤습니다. 자, 강동역 주변은 5호선입니다. 성내동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입지부터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성내동인데요. 네. 강동구 지역은 강남 4구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도 지역이 지금 편입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금 현재 좀 제가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금액대 3억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금액대로 지금 현재 3룸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아직 뭐 투룸 시세, 3룸 시세가 정말 현저하게 강남에 비교하면 정말 금액대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죠. 예. 주변의 입지가 너무나도 좋아요, 일단적으로. 강남이라든지 잠실 접근성은 상당히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성내동이라고 하는 곳 자체는 일단적으로 강동구에 해당하는 지자체, 관공서들이 대규모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하겠죠. 네. 그리고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명실상부 앞으로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아파트인데요. 세대수도 상당히 크죠. 네. 이 둔촌주공 아파트, 둔촌동이 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겠습니까? 이 둔촌주공 아파트를 겨냥을 하고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둔촌주공 아파트의 가격대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금액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둔촌동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의 이런 시세 상승 부분들을 옆에서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 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녹지 공간이 보이시죠? 굉장히 녹지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등등의 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지역 이동성이라든지 또는 뭐 교통망도 상당히 뭐 또 뒷받쳐주고 있죠. 5호선이라든지 뭐 8호선 이게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성내동 아래쪽으로 지나다니는 둔촌 오륜역 같은 경우에도 9호선 라인이죠. 예, 그래서 5호선과 8호선과 9호선을 멀티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이 가장 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교통의 호재라는 그 교통의 입지 조건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뭐 가까운 곳에 강동구 고덕지구 라인들의 뭐 대규모 업무타운도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약 20분대로 가능하겠고, 자, 그리고 뭐 잠실권 20분대, 그리고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뭐 20-3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4구로서 정말 입지 자체가 상당히 또 뛰어난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5호선을 통해서 종로라든지 광화문 일대 또는 5호선이 어디 들어가는지 아시죠? 예, 여의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로의 중심부라든지 여의도권의 대규모 업무지 그리고 강남권과도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강동구, 성내동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역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5호선, 뭐 8호선, 9호선 세 개의 노선은 여의도와 강남 쪽으로 가니까 어디든 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투룸이 아니고 3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시세가 3억 초반에서 중반이라고 좀 정정을 해주셨거든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에 이 어떤 호재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도 저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동구 사실 뭐 단순 베드타운으로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는 고덕 밸리들이 차츰차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고덕밸리 라인으로 동부권의 최대 일자리 타운이 조성된다는 점.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대규모 뭐 쇼핑 시설이라든지 뭐 위락 시설 등등도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비즈니스 그리고 R&D, 지식 산업 등등 그리고 호텔 컨벤션 등등의 다양한 이런 상업 시설과 업무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구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덕밸리 라인들도 주목해 보셔야 될 그런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적으로 대규모 쇼핑뿐만 아니라 대규모 업무지가 이제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업무지가 들어선다는 점, 그 부분이 또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호 성내 정비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가 많은 구역들이 지금 정해져 있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이 라인들 같은 경우는 주거, 복지, 이런 뭐 상업시설 등등, 그리고 또 교통망, 도로망들이 상당히 넓어지고 좋아지게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뭐 일부 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주와 철거 그리고 새 아파트로 탈바꿈이 되는 그런 호재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천호 1, 3, 4 구역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뭐 착공, 이주 수요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4구역의 관리처분 인가의 계획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성내동이나 천호동 일대로 그 여파가 미칠 수가 있는 정비 사업들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리고 9호선 라인들의 또 연장 사업 자체가 좀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죠. 교통의 호재는 그 지역의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9호선의 연장 자체가 앞으로 뭐 고덕 라인 따라서 그리고 미사, 뭐 강일 쪽 라인들까지도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동구 지역으로 관통하는 9호선의 연장선의 혜택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사실 강동구 지역은 뭐 8호선의 연장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내동 같은 경우에 9호선의 여파가 가장 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대규모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길이 나는 곳에 돈이 몰린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명언에 해당되는 그런 개발 호재입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구축 완공 연도는 2025년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조금 다소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개선되는 이런 도로 혼잡에 대한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지역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세종시와 서울시가 이어지는 대규모 개발 제2경부고속도로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 시간차가 현재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대가 1시간 10분대로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단축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고속도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첫 번째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단 강동구를 거쳐가는 이런 제2경부고속도로에 일단 그 중간에 뭐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변의 물류 시스템이 좀 뛰어나게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도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물류 사업이 기반인 그런 업체,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제2경부고속도로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될 만한 개발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서부터 세종 간의 고속도로죠. 굉장히 시간 단축도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변의 일대 부동산 가격의 상승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동구 성내동 뭐 이외에도 강동구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호재들은 많은데요. 강동구는 이제 명실상부 강남 4구입니다. 네, 강남 3구에 이어서 4구까지 지정이 되었는데 과연 지금의 이 금액대가 앞으로 이 금액대일 건지는 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바라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 특히 제2경부고속도로의 호재들로 인해서 이 파급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강동구, 그중에서 성내동을 좀 만나보고 있는데요. 김채영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성내동 같은 경우는 뭐 강동구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 잠실 쪽, 송파 쪽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항상 그 송파 그 생활권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또 인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강동구 중에서도. 그래서 그 지역이 또 개발되니까 앞으로 그 가치는 또 더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곳도 뭐 같은 값이면 뭐 똑같은 금액일 때는 순서대로 강남 4구 뭐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또 소액 투자로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근데 참 오늘 이렇게 그 강동구 거는 괜찮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평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위치 좋은 곳입니다. 무조건 입지가 우선이죠. 네, 아주 훌륭한 입지고 왜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정보입니다.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룸인 줄 알았는데 쓰리룸입니다. 그렇죠. 금액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이다 보니 다소 뭐 투룸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워낙에 잠실권, 강남권들 금액대가 뭐 4, 5억대, 6억대를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쓰리룸 매물이고요. 그런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거타운을 가지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투룸보다는 쓰리룸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3억 1,500 정도에서 뭐 많게는 3억 8천 정도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높아요, 전세가가. 네. 2억 9,500에서부터 3억 3천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강남 4구에서 중에서는 정말 소액 투자인 뭐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겠다는 점 굉장히 유의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월세를 희망하신다라고 한다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3천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죠. 그냥 90 정도에서 100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을 경우에는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주택임대사업자 한 채 이상 한 채 정도를 보유하신다라면 대출은 충분히 나오고요. 대출을 활용해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500 정도에서 1억 6천 정도 예상해 보시면 월세 투자도 가능하실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시세를 듣고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하라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네, 여기는 강동구는요. 사실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송파권에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항 넘어서면 바로 잠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송파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송파의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금액대는 정말 대부분 뭐 부동산에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내동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금액대는 정말 잠실권의 투룸 가격대보다도 안 된다고 한다는 점 자체가 투자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단지형이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시설은 당연히 확보해 돼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초시대 아니겠습니까? 역세권에 대한 개념도 이제는 뭐 10분 이런 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5분 이내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그 투자의 대상물들을 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파 생활권을 볼 수 있는 강동구 성내동 지역 분석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역시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위치는요, 평택시 미군기지 인근이고요. 시세는 7억 4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자,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관련된 사람들이 좀 거주할 주택이 많이 필요해졌을 것 같은 지역이거든요.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군 부대 지금 거의 90%가 지금 완성이 돼가지고 내년까지 다 완성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하는 거는 그 이후까지도 뭐 내년, 후년, 그 후년까지도 입주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미군 렌탈하우스 하면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왜 맨 처음에 미군이 들어갔을 때는 렌탈하우스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인스펙션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까다롭지 않아도 이렇게 다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단지형으로 미군들이 원하는 단지형으로 뭐 그분들은 굉장히 자기 안전 뭐 이런 다 그런 거를 철저히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준비한 거는 54세대 단지형에다가 약 한 3,100평이 넘어요. 그런데다가 이 안에는 뭐 조그만 공원들이 4개가 있고 또 그 올레길 있죠? 올레길이 3km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크,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건축물을 이렇게 대하면서 보면 그전에도 제가 이제 이 미군 렌탈하우스를 이렇게 접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건축한 이 회사 대표분은 뭐 미국에서 살다 왔거나 아니면 미군 부대에서 일하시다 오신 분 같아요. 그 마음을 쏙 알아서 이렇게 지으셨더라고요. 이 3층 건물인데 1층은 그냥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게스트룸이나 이런 거를 해놓고 2층은 거실과 특이한 게 2층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거실과 주방과 바베큐 시설을 할 수 있는 또 정원이 되어 있고요. 3층에 이제 방이 3개 있는데 화장실이 각 층마다 하나씩 있고 위에는 방이 3개이기 때문에 안방하고 안방에는 뭐 안에 화장실이 있겠지만 혹시 아이들이나 누가 쓸 경우에는 거기는 화장실이 또 하나 있어서 또 3층에는 화장실이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80평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렌탈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분들이 잘 부정적으로 옛날에 렌탈을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런 단지형 같은 경우 뭐 모든 외국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약간 모여 있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국민들이 모여 있고 또 이 렌탈하우스의 특징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 미군 부대 안에
군무원들이라고 그러죠. 군무원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그 미국의 안에 있는 뭐 교사나 의사나 그 미군들의 가족들이나 미군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그 연계된 회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군 부대에 그 거주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영외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이 필요한데 그것도 조금 이제 수준이 있는 80평짜리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거기서 지원을 해줘요. 미군들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이며 뭐며 그 군인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그 캠프 험프리스라는 그 기지 이름도 예전에 뭐 1962년도에 헬기 사고로 이렇게 순직을 하신 분의 그 벤자민 K라는 벤자민 K 햄프리스라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준입니다, 계급은. 그래서 제가 더 놀랐는데 저도 이제 그쪽 미군 부대나 군인 생활을 저도 연병장에서 자랐을 정도로 저희 부모님이 그쪽에 군 출신이라서 좀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렌탈하우스의 장점은 어떤 거냐 하면 정확해요. 그 군인들 정확하고 철저하고 만약에 이게 뭐 파손이 됐거나 이런 거 원상복귀 철저히 해줍니다. 게다가 이제 단지형이면은 왜 단지형들 주인들이 모여서 또 밴드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래서 재밌고 노후에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친구도 사귀고 수익도 보고 저는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인스펙션이 통과할 수 있는 이 단지를 다 지금 임차가 맞춰져 있어요. 올 1월에 지금 준공이 됐는데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조금 이제 좀 남아있는 호실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에 한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좋겠고요. 이곳은 우선 또 좋은 게 그 지역이 그 평택 지역이 뭐 옆에 항구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 지역의 그 교통이죠. 이 미군이 있을 곳은 예전부터 이태원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효과가 경제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안에 작은 캘리포니아라고 할 정도로 내에 초등학교가 4개가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용산에 있던 그곳은 대학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가려면 그때는 졸업을 못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 이수를 하고 졸업은 미국에 가서 졸업식을 한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앞으로 뭐 444만 평이니까 뭐 가히 상상이 가잖아요. 그런 곳에 앞으로 계속 그 주택이 필요합니다, 렌탈하우스가. 근데 그 예전에 과거에 우리나라 렌탈하우스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못 살아서 군인들만 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인들이. 제 친구도 지난주에 미국에서 왔다 갔는데 오죽하면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졌다고 3월 달에 나와서 주택을 하나 구입해 놓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은 곳이라는 점, 렌탈하우스가 필요하고 정확하다는 거, 제가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렌탈하우스인데요. 아무래도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수요가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호재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호재는 이곳은 이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스타필드가 가까이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스타필드가 이제 2020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뭐 이 미국 렌탈하우스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개발 계획도 있고 또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제조 혁신 파크라고 또 2021년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이 미군 부대가 오면 주변이 계속 개발이 되고 더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게
그 미국 렌탈하우스의 첫 번째는 정확하게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성 사업도 발전도 좋지만 미군 부대가 있는 한 지금 뭐 미군 부대가 한 2060년까지는 주둔할 할 수 있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시아의 어떤 군사 기지로서 미국이 쉽게 놓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뭐 상생작용도 하잖아요. 서로 누가 지켜주면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군이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렌탈하우스는 꾸준히 인기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 미군으로 인한 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평택 렌탈하우스 만나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평택 네. 요즘에 뭐 사실 미팔군 기지 뭐 용산에서 이전하는 것도 아실 테고 대규모 미군기들이 이전하게 되면서 평택은 사실 미군이 지켜주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요즘 평택으로 뭐 삼성이다, LG다 등등 국내 10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규모 들어서고 있는데 일단 미팔군 기지 이런 그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이런 매력적인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익형에서는 사실 이만큼 안전하고 더군다나 안전하고요. 거기다가 미군들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유지나 보수 이런 부분들도 상당수 나갈 때 미군에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유지 보수 비용들을 다 내기 때문에 일단 건축물 관리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소액으로 투자의 상품으로 투자를 좀 요즘에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초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좀 발생을 시키셔서 좀 월세를 좀 약간 수익률적인 부분을 좀 약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 더군다나 뭐 그 미군용도 좋지만 미 군무원용들이 상당히 또 좋아요. 그런 건축물로 지금 지어진 것 같은 그런 건축물인 것 같아서 더구나 대단지고 일반적인 뭐 빌라 시설처럼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타운하우스형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뭐 관리 차원에서는 전문적인 임차 관리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과감히 미팔군 어차피 우리나라와 미국은 함께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네 굉장히 뭐 괜찮은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장점과 이 투자 전략을 좀 간략하게 섞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요 시세 분석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님 도와주시죠. 그렇죠. 예, 예. 금액대가 이제 뭐 7억 4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정도 시세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대출이 조금 좀 넉넉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억 5,900만 원에서 4억 뭐 6천만 원, 6,500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이곳은 이제 연간 그 수익을 받는데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선불로 받는데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은 정확해요. 뭐 2인이 왔을 때는 뭐 연 4,500만 원이면 3인, 4인, 5인이 왔을 때 10%, 20%, 30%씩 더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뭐 알고 계시면 더 수익에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일단 뭐 그 대출을 활용하시면 요즘 워낙에 그 이자가 많이 저금리 시대니까 이자 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손에 뭐 가질 수 있는 거는 월 뭐 2억 8,1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 정도 실투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에서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실수익을 보실 수 있다면 그 정도 수익은 좀 괜찮은 수익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평택시 지역 분석 저희 해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3153-2594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지역 분석해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3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1호선과 4호선 창동역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봉구로 와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창동인데요. 자, 입지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사실 동부권에서 마지막 남은 투자의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투자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일단 노도강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예, 노원구.
위치하고 있는 창동입니다. 그곳으로 개발 자체가 상당히 정말 이쪽에서 동부권 쪽에서 이렇게 많은 개발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개발의 백화점인 곳입니다. 네, 일단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뭐 사실 동년 대비했을 때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봉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강서구에 이어서 도봉구가 뭐 2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동북선의 개통이다 이것저것 다양한 개발도 있기 때문에 철도 중심 또는 일자리 중심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점들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창동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은 창동과 노원역 주변을 둘러보시면 다 보이는 게 아파트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좁은 지역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신축의 공급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창동역 주변 같은 경우 일단 교통편으로 보신다면은 뭐 1호선이라든지 4호선이 지금 교차 노선이 환승 역세권에도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우측이 보이는 것처럼 노원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4호선과 7호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원역 한정거장 정도만 가보신다면 7호선을 이용한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그런 교통편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동부간선 도로망이 가장 중앙에 보이시죠. 예, 그리고 중랑천을 따라서 동부간선 도로망을 따라서 이렇게 강남의 접근성, 지역 이동성이 좋은 그런 간선도로망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랑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친수 환경 시대에 맞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면서 노도강 중에서 사실 알고 계시죠? 이 노원구 이쪽 창동 노원역 주변에는 일단 학군도 그냥 상당히 좋습니다. 학군이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머물면 이런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임대 시장이 너무나도 좋아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한 번 머물면 일단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그죠? 뭐 기본적으로 임대 사업자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창동역 주변이나 노원역 주변으로는 뭐 대형 백화점, 뭐 영화관,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 뭐 등등 이렇게 뭐 생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친수 환경 시대에 걸맞는 중랑천이라든지 교통편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 개의 노선, 두 개의 노선이 아니라 창동역과 노원역을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세 개의 노선을 아우를 수 있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어떤 거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GTX 노선들이 바로 창동역에 거점이 지금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GTX C 노선의 개통의 호재까지도 더해지고 있는 이런 황금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동부권 중에서는 이런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더블 역세권인데요. 이외에도 다른 노선을 또 쉽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 이동이 좀 용이하시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거주를 한다는 건 그만큼 또 메리트가 굉장히 있어 보인다라고 느껴지고요. 아까 또 설명을 하실 때 개발 백화점이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호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제가 뭐 사실 첫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뭐 일단 2030 서울 플랜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3도심의 7광역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7광역 중심의 서울 그 창동 이 라인들이 지금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그 차량 창동의 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다양한 개발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로 지금 신경제 중심의 본격 개발이 박차를 좀 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다양한 개발들이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마련돼 있다는 점을 조금은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레나, 예, 서울에 우리 한국에 유명한 거 있죠, K-팝. 네, K-팝의 가장 핵심 지역으로서 창동과 노원역 사이에 이런 아레나 마련도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뭐 한 2만 녀석의 복합 문화시설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로써 이쪽 창동과 노원역 주변으로 많은 이런 그 관광 인구들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상 뭐 창동역 주변에 다양한 개발들도 많이 있지만 GTX 신호선, 일단은 GTX 신호선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자리가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도광 중에서 대부분 다 이제 베드타운으로 대부분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창동 아레나뿐만 아니라 창동 도봉 면허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좀 철도창
차량 정비 기지, 좀 발음도 어렵네요, 사실. 차량 기지 이전이라든지 뭐 도로면허 시험장의 부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요 안에 추가적인 대규모 일자리 타운이 조성된다는 점,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대규모 의료 산업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수가 있겠고요. 의료 산업 자체가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대형 병원이라든지 다양한 산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GTX 신호선의 개통을 통해서 추가적인 교통망이 어디까지 들어서죠?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 양주에서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뭐 창동을 거쳐서 뭐 청량리 그리고 강남의 삼성 코엑스까지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빠른 광역 교통망 자체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창동도 단순 베드타운이 아니라 이제는 대규모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면서 대규모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입지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정말 양 두 산이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면서 중량천을 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교통노선 또한 마찬가지로 1, 4, 7호선까지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는 동부권 중에서는 청량리 다음의 지역으로는 바로 이런 창동 지역이 손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업무타운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요. 교통 호재까지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창동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창동의 전망 우리 김채영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강북구에서는 창동을 중심으로 지금 모든 개발이 그 중심으로 뭐 파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가치가 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요즘 투자하시기에 뭐 1,0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노도강 해갖고 이름 나 있는 곳은 나중에 차익도 발생하고 뭐 이렇게 수익형을 원하시는 분은 적은 돈으로 수익도 얻으실 수 있어서 뭐 차익과 수익도 같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곳인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자기 자금에 맞춰서 뭐 좋은 거 많죠. 큰 돈 들이고 10억, 20억 할 곳은 많지만 내가 적은 돈으로 뭐 할 게 없을까? 종잣돈이라고 하시면 되죠. 저는 처음에 종잣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1,000만 원, 1,500 투자해서 뭐 1억, 2억을 벌겠다고 하시지 말고 저축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뭐 저축 이자보다는 더 뭐 수익을 보시면 재밌죠. 예,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액 투자로. 네, 다양한 가치가 기대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걸 좀 장점으로 꼽아주셨으니까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봉구 창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가격 분석 트룸 아니고 쓰리룸입니다. 네. 금액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저평가되어 있는 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GTX 노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투자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노선을 보더라도 지금 GTX 노선에 1,000만 원, 1,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소액 투자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이나 개발 호재는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대규모의 개발입니다. 네, 소규모 개발도 아니고요. 금액대가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쓰리룸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높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학원가도 또는 뭐 학군 자체가 굉장히 또 뛰어난 곳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당히 높게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2억 6천 정도에서 2억 7천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전세를 이외에 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뭐 안 내셔도 상관없긴 하신데요. 주변에 뭐 보증금 한 3천에서 5천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또한 마찬가지로 한 80 정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을 활용해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를 보유하신다면 보증금 3천에서 5천 또는 월세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부권의 개발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창동 지역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 세미나 자리가 또 있어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건물과 아파트 투자 전략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각각 준비되어 있고요. 3호선과 분당선 도곡역 인근입니다. 김채영 이사님이 직접 진행을 하시고요.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뒤 무섭게 변할 지역에 투자하라는 주제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됩니다. 9호선 신논현역 인근이고요. 김대진 이사님이 직접 진행을 하십니다. 역시나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3153-2594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